자, 마켓 이슈가 있었던 건 2편인데 2편이 거의 최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는 코비드19까지 했었고 20년 9월에 들어서서 어쨌든 이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이 사태, 이 저점에서 코로나 직전까지를 뭐 1,500달러 고점으로 보면 회복하는 데까지 3월 13일부터 6월 2일이니까 거의 3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서 고점 형성하고 다시 떨어졌는데 이때 떨어진 거는 숏을 칠 수 있는 비트코인 ETN이라는 게 출시를 하면서 이제 비트가 잠깐 떨어졌었고 아마 이 시기에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부근인가 비트맥스가 거래소 해킹을 살짝 당하면서 또 장이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베리 실버트 지금의 그 그레이스케일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면서 꾸준하게 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그냥 좋았죠. 사실 이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동일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뭐 뭐든지 다 올랐어요. 그때는 물가도 오르고 차값도 오르고 뭐 그냥 뭐가 있죠? 저 뭐냐 그 집값도 오르고 부동산 주식 다 오르고 그냥 그랬을 때니까 그렇게 올랐다. 올랐다가 이때 여기 고점 부근에서 USDT 테더가 자본금 없이 테더를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라는 말로 조정이 30%가 딱 옵니다. 이때 저점을 기가 막히게 제가 막혔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 부근 다시 신고점을 가서 2월 21년 2월이 됐는데 이때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비트 이더가 비싸다고 말을 갑자기 쓸데없는 말 하면서 또 25%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갔다가 6월 14일 4월 14일인가요? 맞아요. 사실 이 이야기 전에 여기가 있었는데 4월 14일이 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을 찍고 장이 떨어졌는데 이후에 진짜 하락장으로 가게 된 이유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안 받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비트 반응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장이 부처빔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21년 5월 달에 장세가 아래로 꺾였죠. 그리고 그 와중에 21년 6월에 반등을 살짝 했던 이 무렵에 중국 채굴업체를 90% 폐쇄시키면서 중국이 이제 채굴까지 금지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세가 하락으로 가요. 그리고 반등을 하는데 반등엔 이유가 역시나 없었죠.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다시 음봉이 박히면서 뭐야 뭐 이러면서 약간 왜 호재인데 안 좋게 되지?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행 중이었는데 중국 헝다그룹이 이제 망한다 채무 불이행을 해서 중국에서 되게 큰 부동산 기업인데 디폴트를 한다. 근데 문제는 중국 헝다그룹이 기업 어음 같은 게 좀 있는데 테더가 옛날에 기업 어음으로 형태로 돈을 빌려준 게 있다는데 그거 헝다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장이 좀 빠졌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쨌든 아니었고 그래서 다시 장세가 좋아서 올라가다가 또 대망의 21년도에 고점을 만든 건 뭐냐? 비트코인 선물 ETF 첫 거래 시작입니다. 아까 전 영상에서 2017년도 12월 17일의 고점은 비트코인 CME 시카고에서 선물 거래 시작이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첫 거래 시작이 고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장이 하락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러우 전쟁이 이제 하락장이 왔다가 반등장 왔다가 재차 떨어졌는데 어,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뭐 잠깐 하락하나 싶었지만 다시 반등을 하게 됐고 이 반등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나 사태가 오면서 마이너스 36%를 찍고 뭐 이후에 CPI가 엄청나게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0.75 금리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렸죠. 거의 이때만 해도 반토막이 또 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얘기가 중간에 2022년 8월에 있었고 CPI가 예상치 상회하는 게 22년 9월 달 CPI가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9월에 안 좋게 나온 CPI 이후에 반등하나 싶었으나 FTX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다시 또 거의 30% 정도의 조정을 줬죠. 그렇게 흘러온 게 22년이에요. 22년도는 뭐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이슈만 봐도 비트코인 ETF 선물 거래 시작한다고 하나 나서부터는 러우 전쟁 생기지, 루나 망했지, CPI 상회에서 자이언트 스텝했지, 마운트 곡스 나왔지, CPI 또 안 좋게 나왔지, 뭐 FTX 망했지. 쉽지 않네요. 역시 저도 크립토 6년, 7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뭐야, 이걸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또 이거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가끔 되긴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왔는데 이 반등은 사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반등이 오다가 이 시기쯤에 홍콩이 거래소를 열면서 중국도 투자 뭐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홍콩 이슈로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홍콩 이슈가 없었거든요. 이 앞에는. 어쨌든 홍콩 이슈가 있었고 반등하나 싶지만 여기 있었던 25,250달러의 고점을 못 넘으면서 은행,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 이후에는 미 정부에서 은행 예금자 다 보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쭉쭉쭉 반등을 해서 또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뭐가 있냐? 바이낸스를 SEC에서 소송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루 동안 6%가 빠졌고 어제 반등을 그저께 했다가 다시 또 빠졌는데 그저께는 웃긴 게 이 양봉에서 있었던 일은 코인베이스까지도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횡보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아마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거는 주봉으로 봐야 되고 주봉상에서는 아래 꼬리를 단 약간의 음봉이나 양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지금은 좀 꼬리가 길지 않은데 이렇게 긴 꼬리로 이번 주까지 마감을 해서 다 올라온다면 다음 주 양봉 크게 뜰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면 2017년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어느 정도 정리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